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5일로 넘어가는 새벽 3시 23분입니다. 오늘은 통일하고 좀 체크할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긴 한데 확실히 답은 못 보고 나왔지만 12시 다 돼서 11시 좀 지나서 퇴근해서 바에 가서 술 한잔하고 왔습니다. 여전히 취했죠? 근데 원래 성격 같으면은 그냥 쭉 더 보고 그냥 택시 타고 들어올 텐데 지금 4월 5일에 남기지만 4월 4일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대한민국에 되게 중요한 날이었어서 너무 기록해야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입니다. 이제 전 대통령이 되셨지만 대한민국에 있어서 축하할 일은 아닌데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아직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살아있다는 거. 사실 어떤 사람이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막 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냥 국가를 위하는 사람이길 바라고 그리고 국가가 잘 돌아가길 바라는 건데 때로는 누군가는 그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살면서 느낀 거는 그에 걸맞은 사람들이 앉기를 너무 바라지만 안 될 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게 나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그런 것과는 별개로 무언가가 잘못된 사람이 앉더라도 어떤 가장 큰 권력이 앉더라도 그 한 명 때문에 세상이 망가지지 않는 게 저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되게 믿어요. 부디 그 시스템이 굳건하길 바라고 잘 돌아가길 바라고 시스템은 근데 때로는 그 시스템이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긴 해요. 왜냐면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갖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들이 제약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한 명의 선이나 호의에 기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 한 명의 좋은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대는 거의 왕권으로 이뤄가거나 아니면 독재로 가는 시대겠죠. 근데 독재가 왜 꼭 나쁘겠어요? 독재자도 착한 사람의 독재로 하면 되게 잘 되겠죠?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되게 진짜 좋은 사람도 어떤 시스템이 갖춰진 곳에서는 진짜 좋은 사람은 때로는 그 시스템이 없어서 잘 할 수 있는데 시스템이라는 건 진짜 좋은 사람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쁜 사람이 오더라도 최악으로 가지 않게 만드는 저는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4월 4일 그러니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에 11시 22분이죠. 헌법재판소에 이제 선고가 있었고 주문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할 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저는 중립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제나 옛날에는 중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중도가 없구나 중립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근데 반대로 이걸 민주당이 했어도 저는 똑같이 했을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민주당이었어도 저는
민주당이 이 행위를 하고 민주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어도 저는 반드시 이거는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계엄했을 때도 너무 놀래긴 했지만, 뭐 너무 놀래기에는 너무 뒤에서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했던 이유가 어이가 없었고, 그랬음에도 대한민국에 약간 희망이 저는 희망을 봤던 거는 한 명의 잘못이니까 시스템이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생각보다 시간들이 걸렸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이 존재했고,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이 존재하면요 반드시 잘 돌아옵니다. 최악을 가진 않아요. 그게 무너질 때가 진짜 무서운 거죠. 옳고 그름이 상실한 시대가 무서운 건데, 현재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하나씩 잘 얘기했고, 현재도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얼마나 주변에서 많은 말들이 많아요. 막 이러네 저러네, 뭐 4대 4네, 뭐 8대 0네. 근데 이건 저는 저에도 말했지만 이거는 무조건 8대 0이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만약 판사로서 한 20년 30년 살아오면 절대로 다른 판결을 쓰려면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써야 되는데, 그 논리를 반대로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만 길어지고 많은 말들이 나와서 저도 약간 걱정은 했으나, 근데 사실 큰 걱정 없어요. 진짜 걱정했으면 전 나왔을 겁니다. 제가 진짜 걱정했을 때가 그 탄핵안을 국회에 상정할 때가, 그때는 걱정을 했거든요.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고, 가결되고 나서는 한 번도 나가지 않은 건 잘한 행동은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이랬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으신 분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만큼의 간절함은 없었던 건 그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코 그러지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믿음. 그래서 시스템이 살아있었고, 그러면 다시 해나갈 동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시스템을 다시 갖추는 거는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의 이익으로 시스템을 만들 테니까.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무너지니까 그 행정부가 나쁜 사람, 또는 입법부가 나쁜 사람, 사법부가 나쁜 사람이 누구든 될 수 있으니 그때 서로 견제하자는 게 결국은 상권 분립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다른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좀 이상하게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그 순간 시스템이 엉키는 거예요. 서로가 완벽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 국회는 과반을 차지했어서 법안을, 입법을 세우고, 그들은 그게 옳다고 믿어서 했을 거고, 뭐 아니라고 한들 나쁜 마음을 했어도 그 나쁜 마음을 견제할 수 있는 게 그 거부권이라고 하고, 뭐 제2요구권, 뭐 말은 잘 모르겠지만 행정부는 또 그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막 법에 따른 거 탄핵을 하면 또 사법부가 하고,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 그냥 저는 그것들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이 나쁜 거는 나빠서 세상을 망칠 수 없게 만드는 거, 누구 하나 잘못 내가 뽑았다고 해서 망칠 수 없게 만드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서 가장 리스크는 뭐냐면, 이건 리스크는 아니죠. 근데 그것도 리스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망가질 때,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모두가 망가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케이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건, 그 모두가 망가진다면 어차피 그거는 그게 우리나라의 수준인 거라는 생각은 있더라고요. 이민을 가면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만약 그래서 뭐 헌재 판결을 뭐 여당도 야당도 존중해라 하는데 존중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난다면 그게 우리나라의 전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받아들인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수용하지 않을 방법은 없고, 우리나라 시스템에서는 그런 거니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아예 생각도 안 한 게, 그게 무너지면 1970, 80년대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러지 않으리라 믿었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엄청난 약간의 엄청난 자부심이 있는데, 작은 땅덩어리에서도 엄청 잘해왔고 타클 찍는 것도 많고 그런 자부심들이 있는데, 제가 국뽕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구나라고 하는 수밖에 뭐 없겠다. 네, 그러지 않은 내가 믿었던 나라라서 너무 다행이었죠. 그러니까 보통은 플랜 B를 늘 생각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플랜 B를 생각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플랜 B를 뭐 어떻게 해요? 시스템이 모두가 무너졌는데 뭐 예를 들어 봉기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먼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자체가 상처인 거죠. 그런 나라,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인 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상처라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오늘 헌재 결정문은 되게 잘 들었습니다. 엄청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정말 어르신이 진짜 말 안 듣고 말썽쟁이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워 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잘못을 한 사람한테 말하듯이 진짜 어르신이 훈계하듯이 말하는 느낌 왔어요. 법적으로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는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해야 돼. 야당 너도 잘한 거 없어. 너네는 이렇게 했고, 너네는 탄핵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썼고, 야당도 혼냈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한테 네가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어. 그렇게 인식할 수는 있어. 저는 그 표현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만했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인지할 수는 있어.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래도 헌법의 기준 넘어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서로는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생각해야 되지 배제해서는 안 돼. 진짜 어르신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래도 나름 요새는 좀 짜증나서 시사뉴스는 안 봤지만 그 전에 한참
이제 헌재에서 계속 할 때는 지켜봤는데, 그때 하셨던 그 문영배 뭐죠, 직책 뭐 잘 모르겠으나 그분께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의 말투셨는데 오늘은 약간 혼내시는 것 같기도 하면서 본인도 약간 격양된 느낌. 그러니까 진짜 역사에 남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없습니다. 이래야 합니다. 근데 양쪽을 보시는데 진짜 좀 잘하자 라는 느낌. 너네도 이러지 말고 너네도 저러지 말고, 근데 허나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주의를 해하는 건 안 돼. 삼권 분립을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를 힘으로 견제해서는 안 돼.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이야. 그 기본을 넘어서면 안 돼. 근데 너네는 좀 잘하자 라는 되게 엄청 혼내는 느낌이 좀 받아서 되게 어르신의 말씀을 듣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살아있구나. 예, 정말 너무 그 포인트에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아직이라고 얘기하고 싶잖아.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니까. 근데 진짜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 약간의 걱정은 있었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럴 거라고 했던 제 베팅에 맞는 게 돼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앞으로는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안 나오는 게 가장 행복한 나라죠. 지금 한 번도 진짜 컸는데 2번이에요. 다행이죠. 잘못한 걸 짚어내서 그래서 그걸 막은 건 너무 다행이지만, 그런 사람들을 계속 뽑아나가는, 이게 만약 3번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맨날 잘못하고 나서 계속 뒤로 잘못하는 선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물론 잘못했을 때 그걸 반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반성을 하는 건 앞으로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함이어야지, 계속 반성했으니까 됐지 하고 또 잘못하고, 이 과정은 안 되잖아요. 대신 제가 살면서 탄핵은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라고, 그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들이 안 오길 바라며, 때로는 답답하고 돌아가는 기분이지만 그래도 바른 길로 간다라는 약간의 믿음,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수준의 나라라는 믿음을 갖게 된 하루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진짜 원래 어제도 마셨고 지금 계속 바에서 좀 술 한잔을 해서 오늘 딱히 그런 건 아니었었는데, 근데 오늘은 마셔야죠. 대한민국이 엄청 중요한 날이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뭐 뉴스를 볼 때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남들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할 수는 있는데, 야 그냥 네 인생 살면 되지 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좀 그런 성격이긴 해요. 그렇다 뭘 막 하지도 못하지만 사실은 제가 좀 자부심이 있어야, 진짜로 믿어야 하거든요. 나쁜 짓인지 몰라서 하는 나쁜 짓들은 많은데, 나쁜 짓인 거 알면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믿고 사는 거지 아니라고 믿고 싶진 않으니까
그래서 진짜 안 되면 생각은 해보진 않았으나 진짜 이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겨내고 가는 게 맞긴 한데 근데 솔직히 생각도 안 했어요. 제 플랜 B를 생각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플랜 B를 거의 생각 안 하는 케이스가 이거는 거죠. 그런 거에 무슨 플랜 B가 필요하겠어요. 여튼 오늘 우린 2025년 4월 5일로 넘어왔지만 제 일기에는 남기는 걸로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고 이제 전 대통령이 됐고 우리나라는 다시 조금 더 나아지기를 희망하는 근데 그 다음은 가봐야 하는 거지만 갈 수 있는 밑바탕은 됐다는 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거.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잘할지 못할지 잘할지 못할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선은 넘지 말아라 라는 뭔가 우리나라 그 정도 후진국 아니야. 그딴 식으로는 안 돼.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은 희망을 주는 하루였습니다. 그랬고 그리고 그래서 바에서 이제 기분 좋게 술 한잔 했고요. 술 한잔 하다가 바에서 되게 우연히 자주 그러니까 말씀 딱히 안 하지만 자주 뵀던 분이 계셨는데 오늘 뭐 어쩌다가 이제 이 얘기하느라고 너무 길어져갖고 이 얘기는 그걸 다 하자 힘드네요. 어쨌든 새로운 분이랑 재미난 얘기도 듣고 그리고 조언을 구하셔서 말씀도 막 드리고 재밌게 얘기 나눴고 즐거운 시간 보냈다. 결론은 즐거웠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방금 전 얘기로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요. 하여튼 대한민국 시스템은 살아있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시스템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상처가 많이 났지만 근데 살아있었던 거잖아요. 살아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오늘은 대한민국한테 되게 아픈 날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잘못했기 때문에 파면을 낸 게 너무 당연해서 그 당연한 게 안 될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되는 게 기분 좋고 축하할 일이긴 한데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는 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니니까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못 뽑았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반복되지 않는 게 맞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은 안 생기는 게 맞죠. 그래서 가슴 아픈 역사면서도 승리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픈 역사면서 승리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잘 될 힘 좀 남아있다. 요건 보여준 것 같아서 아직 안 망한다. 아직이란 표현 안 쓸게요. 아직이란 표현을 쓰니까 자꾸 진짜 언젠가 망할 것 같아서 근데 진짜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봐요. 근데 아직이란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정정할게요. 다시 처음부터 얘기하면 아픈 날이었지만 우리나라한테 필요한 날이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살아있다. 당연히 앞으로도 잘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한 거 3가지 하면요. 첫 번째 감사한 거 탄핵 인용을 들어야겠네요. 아픈 일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올바르다고 싶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양쪽 이런 걸 하겠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나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는 자유로운 나라에 살고 싶으니 북한이랑 전쟁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계엄이 선포된다면 진짜 북한이랑 전쟁을 하는 그런 진짜 최악의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 살면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경우인데 계엄이 있었다. 계엄도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 만약 이번에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앞으로 계엄을 더 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이 될 거라서 다행히 현재가 계엄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해줘서 앞으로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몇십 년이 지나도 어떤 대통령이 되든 계엄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넌 진짜 망하는 계엄 이꼴 아무 어떤 그런 전시가 아닌데도 그런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계엄을 한다면 그건 너의 인생이 망하는 거야 라는 걸 그래서 절대 할 수 없도록 박아준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감사할 일은 탄핵 인용 감사하고요. 두 번째 감사한 거는 오늘 일하던 거 그래도 어느 정도 찾아간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건 나중에 다음 테스트 끝나고 다시 돌아봐서 테스트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튼 오랜만에 집중해서 일해서 요 근래 그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확실히 자기 일할 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감사하고, 세 번째는 바에서 술 마시는데 새로운 분이 이런저런 조언을 구하셨고, 그리고 즐겁게 술 마신 것 같아서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물어봤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막 살가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가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딱 모르겠어요. 저도 제 마음과 달리니까 그냥 이게 제가 타고난 거겠죠. 여튼 제 표현의 영역과는 상관없이 전 즐겁게 잘 대화를 나눴고 불편하지 않았고 그러진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불편하지 않았고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이 3가지 감사한 거 이걸로 할게요. 솔직히 첫 번째 감사한 걸로도 오늘 하루는 다 씹을 정도로 가자 이 삶이죠. 파이팅 해야죠. 이제부터 하나씩 나라도 정상화가 되고 제 건강도 정상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잠들겠어요. 엄청 들리는 이제 30분.
안녕히 주무세요. 다들 굿나잇 하세요.